Dong-hui is a classical guitarist who touches many with his rich, touching performances. He is young. He's only 18 years old, but he won 19 time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cours. He is a promising artist with a bright future ahead of him. We will learn about his accomplishments at concours and about his music world on Heart to Heart.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클래시컬 기타계의 유망주 이동휘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동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elcome to Heart to Heart. 저 올 6월이었죠.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셨어요. 네. 먼저 이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우승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런 국제적인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우선 물론 제 개인의 우승의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국제적인 대회 입상을 통해서 한국을 또 알리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네. 이 아시아 국제 기타 페스티벌은 어떤 대회며 또 얼마나 자주 열리는 대회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아시아 인터내셔널 기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방콕에서 5월, 6월쯤에 항상 열리고요. 유럽의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매일 밤 콘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계적인 악기 제작가, 기타 제작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악기 포럼도 하고요. 그다음 또 그 페스티벌의 또 꽃이라고 불릴 수 있죠. 네. 또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컴피티션, 이제 콩쿠르 경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쿠르를 위해서 참가하는 분들도 많고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페스티벌이 아니네요. 네, 보통 이제 페스티벌 기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네. 처음 이제 이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네, 주변 기타리스트 분들의 권유였는데요. 네. 이제 좀 아시아 국가에 있는 페스티벌 중에 굉장히 좋은 페스티벌이다. 너가 참가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선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곡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나요? 우선 이제 흔히 클래식 기타 레파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름부터가 클래시컬 기타 같이 이제 다른 클래식 악기와 마찬가지로 바하나 모차르트 같은 그런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을 주로 다뤄요. 하고 그다음에 또 클래식 기타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작곡가인 존 다울랜드의 판타지아 모음곡과 아구아도라는 이제 스페니쉬 작곡가의 판단고라는 곡을 또 연주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에서는 되게 각 시대별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 그다음 낭만 시대의 작품, 그다음 현대 시대의 작품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해봤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은 이동휘 씨의 연주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시청자들을 위해 짧은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동희 씨는 국내외 무려 19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읊어보자면 마드리드에서 열린 그레도스 산디에고 국제 기타 콩쿠르 시니어 부분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최연소 1위.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기타 콩쿠르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1위. 대전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그리고 The Asi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일반부 전체 1위. 코리안 체인버 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계속해서 읊어드릴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몇 개만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승을 한 대회만 해도 이제 19개 대회, 물론 우승을 하지 못한 대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본인만의 우승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은 콩쿠르 시즌이 되면요. 그 콩쿠르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되려 예민함을 저도 이용해서 연습에 좀 집중을 해요. 뭐랄까 좀 제가 더 예민하거나 할 때 그 예민한 상태에서는 안 들리던 것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 포인트 같은 걸 또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콩쿠르에 이제 흔히 콩쿠르 무대라고 하면은 조금 기술적인거나 이런 것들로 판결이 많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되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가 좋은 성과도 거둬온다고 분명 생각합니다. 분명 그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심사위원이시긴 하지만 분명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가 가장 그분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콩쿠르에 참가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촬영 전날인 어제 아침에 통보가 하나 왔어요. 제가 사실 9월에 있는 지금 호주에서 열리는 멜버른에서 열리는 기타 페스티벌에 또 포함되는 컴피티션이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아마 호주 멜버른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 12월에는 이제 스페인 카세레스 지역에 이제 그 콩쿠르이 또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 카세레스 지역에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 기간이랑 또 겹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스페인에서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즐겁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best of luck to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런 다양한 콩쿠르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콩쿠르 나가게 된 계기가요. 우승하고 싶었던 마음도 간절했지만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것에 정말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중용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렇듯이 기본에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둔 상태에서 그 후에 연주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입히는 건데 그게 너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이 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콩쿠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내가 그래도 옳게 가고 있었구나, 옳은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고 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심사위원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고 그다음에 많이 관객분들께도 어땠는지 좀 여쭤보면서 많이 반성하는 시간도 또 갖고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기타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이었어요.
집에 이제 너무 심심한 상태로 이제 거의 방학이 끝나갈 때쯤은 초등학생 때는 이상하게 방학이 너무 긴 게 싫더라고요. 빨리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뭔가 방학에는 다들 바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집에 이제 장롱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창고처럼 쓰고 있던 장롱이었는데 너무 심심해 이제 거의 열어본 거예요. 근데 막 먼지도 쌓여 있고 막 물건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엄청 큰 뭔가가 있더라고요. 네. 뭔지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네. 얘를 오늘 꺼내봐야겠다 해서 잡아 당겼더니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빨리 치워 하셔서 다 치우고 나서 그것만 빼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열어봤는데 이제 그게 통기타였던 거죠. 근데 TV에서 보기만 했고 가수들이 이걸 다룰 줄 안다 정도만 알았고요. 네. 이게 그냥 기타라는 거구나를 이제 찾아봐서 알게 됐고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라고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는 이제 젊었을 적에 통기타를 조금 혼자 그냥 독학을 할 때 사용하시던 기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퇴근하고 오셨을 때 네, 좀 알려달라세요. 하고 해서 이제 A 코드, 뭐 D 코드 이런 간단한 그런 코드만 배워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 기타로 제가 꿈을 진짜 찾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이 기타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운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네. 거의 뭐 안 다녀본 운동 학원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항상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가지 못했었는데 항상 그냥 그 나이 때 그렇듯이 누구나 그렇듯이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그렇죠. 놀고 그다음 뭐 해진역쯤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기타를 배우고 난 후로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안녕하고 저 혼자 집으로 가서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기타를 만약에 네네. 안 갖고 계셨더라면 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장롱 문을 열어보지 열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네. 네.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네, 기타를 네. 딱 발견하고 가르쳐 네. 주셨을 때. 그냥 덤덤해하셨어요. 이거 알려줘? 뭐 나도 잘 못 치는데 하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진짜 전공으로 가깝게 된 계기는요.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런 곡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서 들었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There's a lady who's sure all tha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a stairway to heaven. When she 초등학생이 듣기에는 조금 가분한 노래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그럼 이 곡을 어떻게든 쳐야겠다 해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인터넷 비디오 찾아서 네. 그 제가 악보를 볼 줄 아예 몰랐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예 못 보는 상태였어서 그 왼손이랑 오른손을 영상을 보고 따서 쳤어요. 와. 그 곡을 다 따는데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절대 음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진짜 한음 플레이하고 스톱하고 이걸 1초 단위로 반복해서 한음씩 다 들었어요. 와. 근데 다 땄는데 이제 중간에 일렉트릭 기타 솔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뭐 일렉트릭 기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네. 이제는 독학의 한계구나 하고 그래도 학원을 찾아야겠어요.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보고 그럼 손 모습과 이런 것만 보고. 네, 진짜 단순히 손의 위치만 와. 봤었어요. 전체 그 모든 악기들 네. 가운데 네. 기타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타는 오케스트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오케스트라 편성에 클래식 그러네요. 기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작은 음량 때문도 있지만 음가가 짧아요. 음의 길이가. 치고 나면은 띵 한 후에 조금 뒤면 소멸돼요. 네네. 하지만 활악기들은 끝없이 계속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업다운 하면서 계속 음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데 네. 기타는 그렇게 지속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예술학교를 다니는 입장으로서 네. 이제 저도 오케스트라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데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나는 클래식 기타를 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에도 네. 못 들어가고 내 원하는 곡도 이렇게 연주를 하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사라지는 음의 길이가 그 짧은 음가가 기타의 매력 아닐까. 또 다시
듣고 싶게 되는 그런 매력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고 좀 다른 악기보다 아무래도 진솔한 악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솔하다? 진솔하다. 악기가 굉장히 솔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기타가 네. 진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랄까 일단은 저희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활을 사용하는데 현악기 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건반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그 줄을 두드리는 시스템이 있죠. 네네. 근데 저희는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그다음 손톱으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손톱은 굉장히 내추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의 신체 부위고 그래서 사람마다 소리가 다 다른 게 손톱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나요? 소리가 달라요. 와. 손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클래식 기타는. 제가 혹시 방송 전에 손톱을 가는 걸 아까 잠깐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제가 봤어요. 매일 하는 클래식 기타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건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그 동작인데요. 네. 손톱을 항상 갈아야 돼요. 이게 부드러워야 소리 네. 자체도 부드럽게 날 수 있고 아주 살짝 이렇게 쓱 긁히기라도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기타를 치면 소리가 얇아져요. 네. 와.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에서 거치게 나고. 근데 같은 모양으로 간다고 해도 사람의 신체 부위는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모양 자체도 다를 수도 있고 네. 손톱의 모양 자체 뭐 조금 굽어서 날 수도 있고 두께도 다르고. 그렇죠.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소리를 갖고 있어요. 아, 그건 몰랐어요. 전혀. 네. 아예 생각도 네, 못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손톱 다듬으시는 건 못 봤는데 네, 손톱은 네. 아까 네, 네, 저희 네. 준비할 때는 네, 네, 네. 봤어요. 네, 네, 네. 손톱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모양도 그렇고 네.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항상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양과 길이를 유지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모양도 좀 바꿀 때가 있나요? 때로는 이게 진짜 요쪽으로 몰면은 뭐 또 다른 소리가 나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정말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정말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해요. 기타라는 게 또 이쪽에서 치는 거랑 이쪽에서 치는 거랑 음색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소리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았어요 지금은.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손톱의 길이와 모양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네. 기타를 치다 보면은 그 밑에가 이제 또 쇠로 감겨 있잖아요. 네. 위에는 이제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쇠로 치는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기타를 쳤을 때 손톱이 갈려요. 연습을 많이 하는 날은 많이 갈려요. 그럼 모양도 좀 변해 있고 그렇죠. 또 길이도 줄어 있고. 그래서 이제 콩쿠르 전에는 연습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 딱 신중하게 할 만큼만 딱 하고 이제 그만둬야 돼. 신경 써야 될 것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손톱 관리를 매일매일 하신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밖에 또 매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평소 기타 작품을 제외한 다른 네. 음악을 네. 하루도 빠짐없이 네. 매일 3시간씩 네, 감상하신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클래식 기타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클래식 기타 음악을 많이 듣다가 내가 클래식 악기를 전공하는데 혹시 다른 클래식 악기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바이올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막심 벤게로프라는 그런 연주자인데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음악적 표현을 기타에 적용시켜 본다던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네. 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특이한 게 물론 같은 클래식 음악이지만 아예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른 different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네. 그것들을 얻었을 때 기타에 또 적용시켜 봤을 때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안 어울리는 것도 물론 있듯이 그렇게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도 마찬가지고 연주자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른 느낌의 곡이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네.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르게 해석을 네, 그렇죠. 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네. 많은데 네. 연주를 하실 때 그럼 특히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나요? 감정을 제일 중요하게 저는 감정학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랑 예술이랑 차이점이 저는 감정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타를 치는 것 자체는 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손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예술적인 게 이제 포함이 되려면 무조건 감정이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감정적으로 이 곡을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진심으로 노래를 하고 그 악기로 이제 노래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ee Dong-hui shows his distinct beliefs through his passion for music. He shows an infinite potential as a classical guitarist, and he has a bright, promising future ahead of him. Many local and international musicians are zooming in on classical guitarist Lee Dong-hui. Then, what is his dream? 이제 올해 콩쿠르에 이제 참가하실 거라고 대회에 참가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어떤 활동 계획들이 있나요? 네, 우선 내년에 지금 제가 이제 독일로 출국을 할 것 같아요. 네. 독일로 이제 가서 아마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독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막막하죠. 네, 장난이고요. 물론 진짜 막막한 마음도 있는데요.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첫 번째로 제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됐다 보니까 당연히 설레는 건 사실이고요. 당연히 설레고 기대되고 제가 가서 배울 것들이랑 경험할 것들이 너무 기대돼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 가족들도 한국에 있고 제 친구들도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어쨌거나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니까요. 이 나라를 떠나서 그 외국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온다는 게 어떨지 예상만 되고 실제로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멋지게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야죠. 큰 결심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화려한 우승 이력 보다는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무대에서 더 멋진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